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장 동시에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었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었고 또 오후장에도 계속 꺼지지 않으면서 결국 코스피는 0.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코스닥도 0.5% 상승이 나오면서 전날 미국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오늘은 크게 빠졌던 종목이 없었거든요. 대체적으로 1, 2% 상승이 나왔었고 삼성전자도 1%, 그리고 우선주의 흐름도 좋았었죠. 또 기아라든지 포스코홀딩스, 대체적으로 대형주 치고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만 물론 이것도 나빴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이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흐름은 좋지 않았었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랜만에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6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래도 거래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도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도 좋았었고 역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다시 한번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5월 말쯤에 이렇게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급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지금만 비교해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수급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만큼 최근에 좋지 않은 외국인의 수급 언제 반전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6월 26일이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동진세미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를 가장 압도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기아, 셀트리온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다시 한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1% 하락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을 찍고 지금 일주일째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선 근처까지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접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0.78%, 다우지수는 0.65%,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자, 반도체 지수는 1.78% 하락과 함께 나스닥에 비해서 조금 더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21선을 깨고 내려갔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갔죠. 자, 그런데 반대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오늘은 양호했어요. 결국 큰 그림에서는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선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먼저 조정이 들어왔던 만큼 항상 동일한 흐름이 나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RSI 지표를 꼭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별 종목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큰 그림 있죠.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디쯤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참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도 보면 45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에도 40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처에서는 조정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깊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반등했을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유효한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물론 내일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정이 끝났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RSI 지수가 50포인트 아래에서는 하락했을 때 그 폭보다도 상승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조금은 내용적인 측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크게 빠졌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21선 근처에서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죠.
그리고 대만은 0.6%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가 0.74%의 약세 흐름과 함께 지난번 박스권을 깨고 내려갔어요. 여기죠. 자, 그래서 중국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원래는 연초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못 미치면서 지난달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경기 부양책에 힘을 쏟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등이 한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최근의 기사를 보면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다라는 기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지수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언제 또 급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수 있어도 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힘을 쏟는 만큼 갑자기 또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변수는 늘 생길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관망을 하되 너무 길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1%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직전의 고점이 72,700원이거든요. 지금의 추세라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 구간을 거친 만큼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죠.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이 두 종목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테스트라든지 3개월 만에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또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원익 QNC도 다시 한번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이 종목은 워낙 조정 없이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인 AI 관련주이고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AI 반도체 대표 수혜주가 엔비디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고 그 HBM3,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다면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는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어서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기판 관련주들 그쪽도 조금 쉬어갔었던 만큼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도체에서 기판까지 같이 한번 연결 지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판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심텍이 있죠. 그리고 대덕전자, 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장기 이평선인 241선 1년 평균이에요. 여기를 돌파한 만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대덕전자도 최근에 여기를 돌파했죠. 그리고 심텍도 마찬가지로 심텍은 조금 무거운 만큼 다소 강한 흐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241선을 돌파한 만큼 반도체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기판 관련주도 따라갈 것이다.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빅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이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무려 6조 원이 넘는 수주를 달성했다는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갭을 크게 띄워서 출발했던 만큼 오늘은 파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건설업계가 최근에 많은 부침이 있었거든요. 기대했던 건설 수주액이 크게 밑돌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주가 탄력을 제한했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조 원이 넘는 수주를 터뜨리면서 단번에 예년 수준을 회복했고 또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었던 350억 달러 그 규모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업종 자체가 조금은 소외를 받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지금 현대건설의 차트를 보면 오늘 11% 갭을 띄우고 출발했었죠. 그리고 1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5%로 무려 고가에서 10%나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기판 관련주처럼 이것도 조금은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쯤부터 볼까요? 여기 241선 보라색 선을 보면 과거에 살짝 돌파했던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확연하게 돌파한 적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저는 조금 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던 241선이죠. 이걸 굵게 해볼게요. 조금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더 큰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떨어지는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또 갭을 메우고 며칠 뒤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우디 수주권을 넘어서 또 해외 건설 수주액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리고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점수를 부여해 보시면서 건설주는 앞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러시아에서 한 가지 이슈가 나왔잖아요. 내전이 발생했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철강 관련주가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한다면 철강제 규모가 30조 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거는 전 세계 수요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30조 원에 해당되는 만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분명히 철강주뿐만 아니라 건설주들도 재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건설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부터 그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이런 재료와 모멘텀도 같이 받아갈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이번 주의 첫날인데 다행히도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